켜고 볼륨 올리고 주파수 바꾸고, 나머지 버튼들은 다 수신을 얼마나 명료하게 들을 수 있느냐, yes, no 대화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쫄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CQ. 안녕하세요, 수수랜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 중에서 단파리그, 단파무전기죠, 아이컴의 IC7300 간단 사용법, 왜냐하면 제가 간단한 사용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간단 사용법 위주로 그냥 초보자 기준 아주 기초적인 작동법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보통 이제 장비를 다 알고 쓰면은 좋겠지만, 이 장비가 꽤나 복잡하고 또 어떤 전파 공학까지 접목이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다 알고 사용하려면 이거를 학문적으로 다 완벽히 하고서 나가면 어느 세월에 나갈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단파는 멀리 있는 해외국이랑 이렇게 교신을 하잖아요. 해외 교신할 때 사실 표준화된 언어는 없습니다. 공식 언어라는 건 없습니다. 편의상 아무래도 영어를 많이 쓰니까 영어로 교신을 할 뿐이에요. 만약에 상대방이 일본어를 쓴다, 내가 어떤 나라 말을 쓴다 하면 교신하기 편한 언어를 쓰면 됩니다. 반드시 어떤 언어다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심지어 장비는 물론이고 교신 언어까지 완벽하게 습득해서, 그러니까 일명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서 나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동의하기도 어렵고, 어떤 분들은 중간에 이렇게 참견을 해서 영어 문법까지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 12년, 20년까지 배워서도 하기 힘든 게 외국어인데, 이 무전을 통해서 영어를 능숙하게 한 다음에 나오라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고, 아마 본인이 영어 꽤나 하니까 그런 잔소리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전혀 타당하지 않아요. 그냥 교신 가능한 언어면 되고, 설령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신할 때 yes, no, 예, 아니오만 할 줄 알아도 우리나라 말로 교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외국인을 흉보지 않아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어로 떠듬떠듬 교신을 한다고 해서 그게 누구한테 질타를 받거나 흉이 될 일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장비나 영어를 어느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면 자기 기준으로 낮춰서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자유롭게 아마추어지 않습니까? 취미로 하는 거고, 그거 다 습득해서 나가려고 하면 90살, 한 100살 정도, 지금 막 아마추어 모드에 들어온 사람이 그 장비 복잡한 전파공학과 외국어를 익혀서 언제 나오시려고요? 아마추어고 취미이기 때문에 위법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면 부딪혀가면서 해도 무방합니다. yes, no 대화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쫄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서두가 길었고요. 아마 단파리그 장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 중에 하나일 거예요. 보통 많이 사용하는 장비가 아이컴의 7300 아니면 야에스의 FT991A 정도? 991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FM UV 장비 밴드까지 같이 기계에 있기 때문에 단파랑 일반 교신까지 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아이컴은 단파에 좀 더 특화가 돼가지고 좀 더 하기 편리하다고 늘 사용자들이 그럽니다. 개인적인 견해이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취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컴을 계속 쓰다 보니까 야에스 장비는 다룰 줄 모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위에 있는 지금 이건 제가 이제 듣는 전용 UV 장비도 있고, 위에 이제 아이컴 IC2730이나 이런 워터폴 스코프만 있어가지고 주파수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장비도 편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컴 IC7300 모델을 아주 기초적으로 사용하는 법 한번 같이 둘러볼게요. 빨리 배워서 기본적인 것만 할 줄 알아도 약간의 불편함 정도만 있을 뿐이지 단파 교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켜고 끄고 주파수 변경하고 간단하게 교신할 수 있으면 교신하는 방법,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게 그게 다예요. 요게 IC7300의 전면 패널이죠. 뒤에 백 패널에는 안테나, 그리고 전원, 뭐 튜너 같은 게 꽂히게끔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전원이랑 안테나 정도만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튜너는 여기 자체 내장된 오토 튜너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원, 맨 위에 왼쪽에 있죠. 파워 버튼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파워를 누르면 장비가 켜집니다.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다 하긴 할 건데요. 아주 기초적인 거. 전원을 켜고 소리를 들으려면 볼륨을 열려야겠죠. 이게 볼륨입니다. 지금 뭐 교신을 하고 있는 주파수가 마침 교신하고 있는 주파수가 7메가대역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7.08에 교신을 하고 있어요. 잠깐 들어볼까요? 적당한 볼륨 맞추고. 자, 그럼 전원 켜고 볼륨 했죠. 혹시 다른 주파수에서 교신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파수를 바꿔볼게요. 주파수를 바꾸는 것은 다이얼 두 개가 있어요. 요거는 기본 단위 1씩 이렇게 바꿔가는, 하나씩 늘어나죠. 7.083, 7.084 이렇게. 지금 밑에 주파수에서 좀 교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칸 더 내려볼게요. 이거는 FT8 신호음입니다. FT8 교신의 신호음. 보통 밑에서 하는데 이쪽까지 올라와서 하네요. 예, 주파수를 이렇게 이 상단, 오른쪽 상단 다이얼로 바꿔줄 수 있고요. 밑에 다이얼은 더 밑에 세부 다이얼, 미세 조정 다이얼이에요. 왜냐면 주파수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아주 모기 소리처럼 작게 약한 신호가 특정 주파수에서 약간 벗어난 경우에 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미세한 주파수까지 맞추려고 요 큰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켜고 볼륨 조절하고 메인 주파수 바꾸는 다이얼 2개. 이것만 알면 일단은 우리가 들을 수는 있어요. 어떤 품질에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신을 하려면 보통 마이크가 있어야 돼요. 요게 원래 기본 사양으로 나오는 주먹 마이크입니다. 다른 버튼 없고 마이크 버튼 누르는 거랑 수음부가 있을 뿐이에요. 원래는 여기 마이크 단자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다른 마이크를 연결해 놨어요. 바로 요 마이크인데요. 이렇게 보이려나? 예, 요거는 탁상용 마이크예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손에 이렇게 마이크를 쥐고 있으면 쥐가 나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합니다. 또 편하게 교신을 오래 하려면 이런 탁상용 마이크가 있어서 이렇게 누르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눌러놓고 말을 하거나 뭐 요렇게 좀 편리한 기능이 있고, 또 수음부도 확실히 좀 좋다고 하는데 저 같은 막귀들은 이걸로 말씀을 해주셔도 잘 좋은지 나쁜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안테나 신호가 더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신호 어떤 그 퀄리티보다는 편리성 때문에 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켜고 볼륨 올리고 주파수 바꾸고 미세하게 바꾸는 것까지 해서 기본 수신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 연결해서 누르고 말하고 이러면 단파 무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파 무선에서는 콜 주파수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뭐 특정 어떤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는 가용한 주파수 대 내에서 CQ를 외치면 그 CQ를 받은 사람이 응답하면 교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장비 설명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 왼쪽부터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많은 버튼이 있는데 이 대체적으로 이 버튼들의 역할은
주로 수신에 관련돼 있습니다. 일단은 잘 들어야 응답을 할 거잖아요. 송신에 관련된 전력, 파워나 그리고 또 마이크 게인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정도, 그리고 주파수 변경하는 정도, 몇 가지 정도고, 나머지 버튼들은 다 수신을 얼마나 명료하게 들을 수 있느냐, 그거를 조율하기 위한 버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선 듣는 게 우선이고 발신은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트랜스미트라고, 요거는 이제 전송입니다. 전송, 영어. 이게 바로 이 마이크의 전송 버튼이랑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주먹 마이크 PTT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해도 되고, 이 전송 버튼을 좀 주파수를 좀 위로 변경해 볼게요. 안 쓰는 주파수로. 전송 버튼을 누르면 TX 이렇게 출력이 나간다는 표시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출력 버튼을 누르면 똑같이 이렇게 출력 버튼이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출력 버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튜너는 좀 중요합니다. 나름 우리가 어떤 전기적 신호를 이렇게 쏠 때 100%가 다 나가면 좋겠으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일정 수준은 다시 반송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반송파가 크면 좋지 않죠. 그만치 저희 출력이 덜 나가는 거고, 또 그건 돌아와서 기계 자체에 데미지로 적용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반송파가 어지간히 크지 않고서는 아주 미세한 데미지 정도일 거예요. 그래도 그 데미지가 쌓이면 좋지 않기 때문에 반송파를 줄여주면 좋습니다. 주파수별로 그 반송파를 줄여주는 튜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IC7300에는 그 내장 튜너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7.123이라고 지금 설정되어 있는 주파수에서 반송파를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는 이 튜너 버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따라락 딱 하고 세팅이 되고서 이제부터 나가는 신호는 이 기기에서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줄여서 나갑니다. 반송파를. 그리고 출력은 최대치로 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한번 튜닝을 해놓은 주파수는 메모리 기능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튜닝을 안테나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냥 튜닝 안 하고 출력을 해도 괜찮다고 이전 다른 사용자분들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저도 그걸 어디서 확인은 못 해봤는데 다들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스 그리고 BK in 이렇게 되는데, 복스는 제가 써보진 않아서 정확히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일반 무전기에서도 음성 제어로 출력할 수, 우리가 음성 제어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출력 버튼을 누르고 얘기도 하지만 이런 거를 누르지 않고 음성이 탁 터졌을 때 기계가 인식을 해가지고 출력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말이 끝나면 자동으로 떨어지고, 아마 그 기능이 이 기계에도 내장되어 있어서 저런 버튼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크 인, 이것도 저는 CW를 하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는데, 아마도 CW 할 때 그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브레이크하고 중간에 개입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버튼 같아요. 근데 실제 제가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영상은 아주 기초적인 설명만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왼쪽에 버튼이 4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 버튼, 위에 다이얼 제가 설명할게요. 이 위에 다이얼은 이 외부 테두리에 있는 다이얼과 내부 심지로 구성된 다이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신을 할 때 어떤 필터링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대역 폭을 조율해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대역은 좀 밀어내고, 그 자기가 듣고자 하는 대역을 조절을 해서 듣는 어떤 필터 기능처럼, 사실 이게 어떤 전파나
어떤 그 전파 공학 쪽으로 약간 이해도가 있어야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저도 100%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고 경험상 요 다이얼을 움직이면서 여기 지금 주파수 대역이 살짝 나옵니다. 뭐 1km 단위로 가장 내가 듣기 좋은 그 어떤 범위로 맞춰가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기본 세팅 값이 한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자기가 가장 그 범위를 좁은 거, 넓은 거 이렇게 맞춰가지고 해놓으면 자주 만질 정도로 민감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주로 듣는 어떤 그 폭만 선택해서 세팅을 해놓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순전히 경험적인 그냥 노하우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요. 어떤 뭐 프로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학습을 해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 4개 버튼도 주로 수신에 관련된 명료도를 올리기 위한 버튼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프리앰프라고 있지 않습니까? 프리앰프 버튼 1번, 2번, 3번. 3번은 오프, 끄는 거네요. 볼륨은 소리를 키우는 거고, 우리 볼륨 버튼 바깥쪽에 또 테두리 버튼이 있습니다. 테두리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 테두리 다이얼은 스컬치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신호를 받기 위해서 그 범위를 개방하느냐, 신호를 얼마나 개방해가지고 많이 여러 신호를 듣겠느냐라는 정도를 선택한다면, 이 프리앰프는 그 들어온 신호를 얼마나 조금 뻥튀기, 증폭해서 주느냐. 증폭을 하면 노이즈도 같이 보통 증폭이 됩니다. 근데 이제 증폭하는 어떤 레벨에 또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프리앰프 1번으로 되어 있고, 프리앰프 2번째 1번이나 2번 뭐 그걸 또 세팅하는 안에 뭐 세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건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항상 기본값으로 놓고 있어요. 지금 여기 프리앰프를 바꾸니까 여기 지금 주파수에 들어오는 이 양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노이즈까지 또 증폭이 되는 것 같아서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꺼놓고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치 기능 같은 경우도 뭐 저도 그냥 이론적으로 어떤 설명서 문구대로만 얘기를 한다면 어떠한 그 비트음 같은 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주로 CW 할 때 사용한다고 어떤 그 설명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 기능이죠. 저는 주로 음성 보이스 교신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노이즈 블랭커, 노이즈 뭐 리덕션 뭐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이 노이즈 블랭커나 노이즈 뭐 리덕션은 여기 자체 내에서 설정한 어떤 노이즈의 레벨을 줄여주는 어떤 프로그램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좀 노이즈 레벨을 줄여주겠느냐, 뭐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노이즈를 줄여주는 블랭커인데, 이제 노이즈의 어떤 얘 같은 경우엔 특정한 노이즈 특성이 있어요. 그거를 차단을 시켜주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음성 교신을 할 때 어느 정도 어떤 걸로 줄여주는 것은 개인마다 약간 다르게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지 여부는 개인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걸 활성화 시켰을 때 노이즈가 줄어들면서 명료도가 좀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2개는 꺼놓는데 밑에 2개는 활성화 시켜놓고 쓰고 있습니다. 제 설명이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그냥 초보자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이런 원리로 작동하는구나 정도로만 느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원하지 마세요. 저는 문과 출신입니다. 참고로. 저도 전부 다 경험이랑 기동량 같은 걸로 습득한 지식들이라 낮은 지식이니까 그냥 참고용으로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메뉴 버튼은 이 화면 주로 구성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설명되어 있어요. 스코프는 여기 보면 신호가 떨어지는 걸 이거 워터폴이라고 합니다. 포스처럼 막 떨어지죠. 이 시간대별로 나오는 신호들을 보면서 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가지고 들어야겠다, 이런 걸 정할 수도 있고요. 주파수를 직접 이렇게 옮겨가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기본 화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기 취향에 따라 나는 주로 오디오 관련 어떠한 시그널을 좀 많이 보고 싶다 하면 방금처럼 오디오를 누르시면 되고요. 나는 주로 여기 각종 수치들, 어떤 기록들 위주로 보고 싶다 교신하면서, 그러면 여기에 뭐 출력이라든가 반송파의 수치라든가 콤프, 어떤 압축된 우리가 신호를 낼 때 어떻게 압축돼 가지고 보낸다든가 하는 압축률, 이런 거를 보면서 교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메모리 기능 같은 거나 스캔 기능도 있는데 저는 잘 쓰지 않아요. 그냥 교신하기 바쁘기 때문에. 레코드는 교신한 내용을 이 SD 카드 메모리가 있어서 녹음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들어볼 수도 있어요. 각종 설정을 하는 셋 버튼이 있는데 이 셋 버튼은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계적인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이것만이라 하나 하더라도 또 한 심도 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고, 지금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볼게요. 자, 메뉴에는 그런 기능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 펑션 버튼 누르면 아까 여기서 버튼 눌렀던 4가지를 이 화면에서도 이렇게 켜고 끄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좀 더 다른 기능이 있네요. 또 여기 모니터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한 거를 나도 이렇게 듣고 싶을 때 여기 헤드폰 단자에다 이어폰을 꽂고 말을 하면은 상대방한테 뭐 가는 똑같은 음성은 아니지만 내가 여기서 들렸을 때 내 목소리 톤을 들을 수 있게끔 여기 모니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눌러놓고서 이어폰 꽂고 들으면 내 귀에 내 목소리도 같이 들리더라고요. M스코프? M스코프는 이건 무슨 뭐 미니입니까? 뭐 마이크로입니까? 이거 좀 이렇게 누르면 약간 작아지는 것 같아요. 뭐가 다른 기능이 더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용을 안 해봐서. 넘어갈게요. 간략하게 나오는 건가요? 자, 그리고 얘는 뭐 무슨 퀵 버튼, 빠른 버튼 같은 거 뭐 설정해 놓는 건가? 퀵이라고 쓰여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쓰지 않는, 제가 평소에 즐겨 쓰지 않는 버튼이다 보니까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얘는 엑시트 버튼, 뭐 이렇게 취소하거나 뭐 나가기 뭐 이런 버튼 용도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버튼은 내가 송신 주파수, 이렇게 여기 빨간 줄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보면 요 송신 주파수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오토튠, 이거는 CW 할 때 뭐 이렇게 뭔가 동작하는 것 같은데 역시 CW 제가 안 하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이거는 자물쇠 눌러 놓으면은 여기 자물쇠 마크가 생기고 여기 미세 조정은 되지 않습니다. 아마 뭐 사용 중에 뭐 흔들림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RIT, 리트, 그 다음에 여기 세모 TX, 이거는 뭐라고 할까? 시프트 기능? 약간 이동해서 듣기, 이동해서 송출하기. 이게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 7130에서 7.130에서 교신을 하기로 해서 교신을 하는데 상대방은 내 목소리가 명료하고 잘 들리는데 저는 이 사람 신호가 여기서는 조금 앵앵거리고 오히려 약간 밑으로 내렸을 때 명료한 거예요. 0.1 차이지만. 그러면 원래대로 30의 노트에 듣는 것만 이걸 눌러가지고 0.1 정도 줄여서 듣겠다, 이동해서 듣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 TX는 정반대예요. 0.1 정도 뒤로 갔는데 보내는 거는 1 정도 플러스해서 원래 7.130에서 신호를 보내겠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오래된 무전기 같은 경우에 요 주파수가 약간씩 변동이 생기니까 어떤 그 송수신의 차이가 생겨요. 그럴 때 서로 간에 배려하면서 조절하면 아무래도 교신이 훨씬 더 원활하니까 그런 목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또 항상 이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들이 생겨요. 그 편차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유용한 그런 버튼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장비가 오래되지 않고 제가 뭐 아마추어 무선을 뭐 몇 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가 아직 거의 새 장비라고 보면 돼요. 오래된 장비는 뭐 30년씩 된 장비들은 아무래도 그런 편차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깁니다. 근데 최근 장비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기능은 제가 거의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들을 때는 그쪽 상대방 통신이 약간 어긋나 있을 때
이걸로 돌려가지고 들을 때는 유용한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클리어는 뭐 이렇게 뭐 지워주는 건가? 뭐 리셋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아는 건 요 카드 AB 버튼. 요게 보면 보통 듀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파수, 지금은 이제 VF-B 채널에 7메가대역에 이렇게 교신하는데, A를 누르면 21메가,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의 채널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또 메모리 기능도 있어가지고 주파수별로 메모리를 눌러서 바로바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데, 단파는 특정 주파수에서 늘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주파수를 돌려가면서 사람을 찾는 거라 메모리 기능이 그렇게 저한테는 유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파수 여기 그래픽상으로 보던지 아니면 실제 음을 들어가면서 음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교신을 합니다. 근데 주로 제가 쓰는 7MHz나 21MHz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에 신호가 있나 이렇게 찾아가지고 신호 있는데 교신을 한다든가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메모 패드 뭐 관련된 건데 역시 쓰지 않는 거고 뭐 그렇게 중요도가 저한테는 있지 않네요. 지금 이렇게 제가 굉장히 빠르게 퀵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요거 하나, 버튼 하나, 기능 하나 또 파면 하나의 학문이에요. 그거 다 하고 오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 명석한 분은 빨리 하고 오시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뭐 99살쯤에나 다 익혀서 올 것 같으니까 일단 기본 기능부터 익혀가지고 바로 이렇게 급한 마음에 합니다. 어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막 잘못된 교신이 아닌 이상 좀 천천히 더듬더듬 하는 것은 절대 흉이 아니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면 됩니다. 옆에서 누가 막 뭐라 그러고 그냥 한마디로 약간 이렇게 조롱을 하거나 망신을 주더라도 꿋꿋하게 내가 어떤 법을 지키고 잘못된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런 기준에서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오늘 왔으니까 교신 가능하면 교신도 한번 뭐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7080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교신하고요. 7080 밑으로는 저 중국 무선국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실점 100 이상은 또 일본 무선국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뭐 어떤 정해진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분들이 교신하는 소리예요. 여기서 만약에 교신하고 싶으면 브레이크를 걸어서 할 수도 있는데 두 분이 담소를 아주 재밌게 나누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제가 갑자기 브레이크 이렇게 걸기는 조금 모호한 상황이라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근데 좀 아시는 분이 있다. 저도 교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이 교신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브레이크 해가지고 끼어들어가지고 3자 교신도 가능합니다. 한번 21메가 한번 가볼까요? 지금 시간대에는 21메가에서 교신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신호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냥 잡음 신호만 이렇게 포착이 되고 음성 신호는 현재 잘 보이지 않네요. 만약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CQ 내는 뭐 CQ 내는 뭐 한번 방법 CQ 연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일반 스탠드 마이크를 쓰니까요. 먼저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자 주파수를 이렇게 하나 맞춰놓고 21.233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맞춰놓고 오랜만이니까 한번 튜닝도 한번 해놓고 CQ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CQ, CQ, CQ. This is Delta Sierra 1 Uniform Alpha Whiskey. CQ, CQ. Delta Sierra 1 Uniform Alpha Whiskey. Calling CQ and standing by. 이렇게 해서 누군가 들으면 응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CQ는 보통 이제 국내 분들한테는 한국말로도 냅니다. 근데 21메가 특성이 국내
여기의 교신은 잘 안 들려요. 이거는 좀 멀리 점프해서 가는 신호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국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굳이 한국말을 하면 그분들이 약간 더 약간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그냥 통상적인 알파벳 교신으로 그냥 합니다. 통상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시간대는 오전 때에 많이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CQ를 내면 응답해 오는 곡들이 곳곳 있어요. 뭐 동남아나 일본 분들이 특히 많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대는 사실 없기 때문에 어떤 연습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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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Delta, Sierra, 1, Uniform, Alpha, Whiskey. 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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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Delta, Sierra, 1, Uniform, Alpha, Whiskey, Calling, CQ and Standing by. 간혹 가다가 국내 분도 들어옵니다. 옆 동네에 사시는 분은 워낙 가까우니까 또 그 맛에 그냥 출력의 힘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때 응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다시 7메가대로 가서 한번 들어보고 끝내볼게요. 여기 이게 방금 이렇게 신호가 지나갔는데 CQ 신호인지 교신 신호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말이죠? 너무 빨리 지나가서 뭐 일본어인지 동남아 언어인지조차도 지금 잘 못 알아듣고 휙 지나갔습니다. 여기는 아까랑 좀 다른 주파수 같은데 고찌라와 하는 거 보니까 일본국 같아요. 여기는 이제 고찌라와 이렇게 일본어에서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전부 다 일본 신호네요. 하이 주파수, 높은 주파수에서는 일본 주파수들이 거의 점령하고 있어요. 일본어 공부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요 정도 맛보기로 보고요.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또 교신도 하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수스랜드였습니다.